전병헌입니다. 먼저 오늘이 유신 헌법 40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경에 납치된 지 39년 참으로 그 탄압 환자와 탄압 받은 자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리는 분들 또 김대중 대통령 사업 기념사업회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 역시 우리 최서원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그 대통령님은 흔히들 신념과 비전의 정치가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한상진 교수님 발제에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말씀하셨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나의 삶은 아무 의미 없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죽어서도 어찌 편히 눈을 감을 것인가 라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비전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타오르는 나라, 이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과 비전은 그야말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중 정권의 업적은 크게 5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두 번째는 2년 반 만에 IMF 위기를 극복했죠. 정말로 취임식장에서 앞으로 닥쳐올 많은 고통과 고난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처지와 고통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목이 메어서 말씀을 중단하셔야 했던 그러한 고통을 2년 반 만에 집권기간 2년 반 만에 줄여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이 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내내 아마도 전임 정권이 흥청망청 쓰다가 망쳐버린 설거지를 하다가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국민통합의 리더십으로 기회로 만드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우리 시대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또 길이 새겨야 할 그런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IT 강국입니다.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약을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벤처에 대한 그런 그 기대와 비전을 말씀을 하셨고 집권에서 그렇게 하셔서 세계에서 꼭 손꼽히는 IT 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생산적 복지 체계를 완성하셨고 그것의 첫 번째 단계로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정부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연명하기 어려운 절대 극빈층에게 구휼과 구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이 그러한 구휼과 구제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복지예산이나 복지비는 그냥 투입을 하면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런 그 낭비성, 소모성 예산으로밖에 인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은 복지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투자로서 재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낭비성도 아니고 소모성도 아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정책적 프레임을 바꿔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남북 평화의 정착이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한상진 교수님께서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님은 불과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평가했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3대 위기론을 제기하셨죠. 민주주의 후퇴와 서민경제의 파탄과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김대중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와 평화로 대표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지난 5년간의 후퇴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또 지난 5년간의 후퇴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단순히 그것은 정치 질서나 제도의 민주화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를 재벌과 양극화로부터 극복해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 시대에 지금 복지국가 내지는 보편적 복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역시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편적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과제에 강한 신념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라는 그야말로 매우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를 또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그런 프레임을 제기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 우리 평화통일 문제는 최성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상진 교수님 표현적으로 본다면은 문명사적 비전 내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화 내지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메가 트렌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씀하신 국민 참여의 수준이 과연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가 바로 우리 사회가 우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화되고 발전된 것이냐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국민과 시민 참여의 확대냐 확장이냐 또 아니면 견제냐 억제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바로 역사를 거스르는 자인지 역사를 진화시키고 전신시키려는 자인지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민과 국민의 참여를 확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평성과 공정성이 보장이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부 정치제도의 어떤 쇄신 과정에서 과잉 대표성 문제라든지 과소 대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매우 간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참여의 확장과 과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바로 그것은 정치 참여라는 매우 단위적이고 역사 발전의 문명사적 진화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 요소와 함께 정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고 그리고 소통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모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대중경제론을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경제운영,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영 그리고 기업가에게는 벤처 정신을 이야기를 하셨고 생산적 복지를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나 문명사적 변화의 과정에서 지식정보 창의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참으로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3단계 통일론을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공감을 했어. 그래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제 적어도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낙관했고 저 역시 그렇게 이제 역사가 퇴행하거나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느덧 역사가 퇴행이 되어서 지금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그리고 남쪽의 전쟁 불사론이 그야말로 극렬하게 극한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화의 리더십, 평화의 그 철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우선주의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유지 비용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이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섬이라는 매우 고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지정학적 불리함을 타파하고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도 얻어야 되겠죠. 평화 유지 비용과 경제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 확보 이것이 바로 남북 관계가 바로 경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김효석 교수님, 지금 중앙대 교수라서요. 김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경제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조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사실은 그 시장은 인간이 이기적인 동시에 이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장은 이 시장의 기본 요소인 도덕적 구조가 결여가 되어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결코 시장 경제 논리에도 배치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나보냈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 미래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은 또 국정 운영 방식과 리더십은 이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교수님.